설명회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같이 인사 좀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여름에는 그렇게 더위로 이제 애를 먹이더니 이제는 또 눈이 많이 와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어쨌든 어렵고 불편한 걸음 하셨으니까 충분히 도움되는 내용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 브로셔 외에 이제 그 칠판을 좀 보시면은 예비고 3이니까 그 우리 이제 제일 중심되는 개념이 재수는 하지 말자. 왜 재수를 이제 할 필요가 없는가 하면은 남은 기간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학생은 성적이 지금 이제 좀 미진하다 할지라도 방향을 재수로 잡는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이따가 구체적 자료들을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순서인데 한 12가지가 되는데 한 3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겁니다. 3번, 4번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에는 오히려 통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 예비고 3이 뭘 이제 주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7번이나 8번 이제 성적 부진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도 있지만은 대부분 학생들의 그 자식들의 성적에 대해서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1등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저도 이제 애가 있는데 그 다음 학사 일정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림동에 그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그 고시 학원인데 거기 설명회 할 때는 제가 제 소개를 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다 알아서 여기는 제 소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3번을 좀 보시면은 제 애가 이제 대학교 4학년 올라갑니다. 큰 애가 올라가고 아주 늦둥이가 있어요. 늦둥이가 있는데 지금 고1이니까 이번에 고2가 됩니다. 고2가 되는데 수시로 갈까 정시로 갈까 성적이 애매한데 고2는 수시를 겨냥은 해야 되죠. 근데 고3이다 이렇게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요. 저희들 그 신림동 학원이 모태입니다. 신림동 베리타스 학원인데 우리가 그 고시하고 변호사 시험의 합격생 수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4년간 보니까 1020명 정도 합격생을 배출하는데 그 시스템을 이제 고등부에 좀 이식을 하고 있다. 또 학생들이 어리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수정 변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학원이 실력이 당당히 이제 있는 학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능 이제 응시생 통계인데 뭐 재학생도 있고 졸업생도 있고 재수생이 있겠죠. 그다음 금연고시 학생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가끔 지난번에도 이제 주민 설명해 보니까 아파트에 가서 학생이 대원외고 학생인데 내신이 밀리니까 자퇴를 하고 이제 검정고시를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일부 있다면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합격 성과율이 너무 떨어져요. 그 다음에 검정고시다 이런 부분은 이제 학원 울타리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학교 울타리를 애가 통제력에 벗어난다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망가지니까 이 부분은 선택지로 넣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만 이렇게 좀 보시면은 한 50만 명 정도 봅니다. 50만 명 정도. 50만 명 정도 응시하면은 원하는 대학에 이제 진학을 어떻게 목표로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한번 보시면은 한 전체 50만 명 중에 5% 정도 하면은 아주 좋은 대학을 갑니다. 5% 정도 하면은 한양대 정도 이렇게 가니까 되게 좋은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5%다 이런 얘기는 100명 중에 5등이니까 학교로 치면은 1등급을 해야 됩니다. 만만치 않은 목표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괜찮은 대학이다 이렇게 하면은 지방 국립대까지 포함시키면은 한 7만 5천 정도 되니까 50만 명에서 15% 정도 하면은 괜찮은 대학을 진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가끔 또는 뭐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는데 목표의식이 너무 낮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뭐 인서울만 하면 된다. 그 다음 지방 국립대까지 가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점에는 그렇게 목표를 낮추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아주 상위권 대학은 빡빡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괜찮은 만족
정도 되는 수준의 대학을 간다 이런 부분은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과 쪽은 이렇게 팍팍한 부분이 있는데 문과 쪽은 또 이렇게 공백이 많이 있어요. 혹여라도 문이과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이렇게 하면 적성대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과 적성이 아니다 이런 부분인데 대학을 겨우 간다.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대학을 간다 이렇게 하면은 사회 진출해서도 계속 문제가 돼요. 이과는 적성이 작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래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근데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하면은 학생들이 이걸 못 따라가면은 직업을 선택하지만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대신에 문과 쪽은 위가 완전히 비었죠. 의대를 이번에 왕창 뽑으면서 문과 자원들이 이과 쪽으로 쭉 기동하는 겁니다. 그 문과 상위권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기 때문에 문과 쪽 진학도 고려 요소로 삼는다 하지만 현재 고3이면 어느 정도 진로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비 고3 이제 정시를 준비한다. 지금은 고3은 사실은 내신에 대한 판단은 끝이 났죠. 내신이 3등급 이하다 이렇게 하면은 내신을 계속 붙잡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신을 망치니까 내신은 버려야 됩니다. 단호하게 결정해야 되죠. 이게 수시카드가 6장 있다 이렇게 해서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원하는 대학보다는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정시하겠다 이렇게 마음 잡아야 됩니다. 특히 남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얘들은 뭐 빠른 녀석들은 중학교 때부터 나는 정시 파이터 뭐 엉뚱한 소리 막 하니까 얘들은 내신은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목표 대학은 지금 시점에는 최상으로 정해야 됩니다. 뭐 서울대학 가겠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달성 여부는 불문이고 나중엔 판단할 부분이고 의지는 그렇게 높인다 이런 부분이고 재수는 하면 안 됩니다. 재수를 하게 되면 일단 비용 부담이 오르고 그 다음에 재수했을 때 성공 확률이 성적이 올라가는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달에 뭐 300만 원이나 400만 원이다 이렇게 내는 것인데 투자 대비 성과는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따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충분하고 대신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 생활이 이제 공도가 될까 봐. 그래서 내신 기간에는 그래도 시험은 충실히 봐야 됩니다. 그것도 훈련의 연장이니까. 수능을 기본으로 공부를 하되 내신 시험에는 신중하게 보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신과 수능이 어떤 게 더 힘든가 이렇게 따지면 좋은 쪽으로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내신은 끝났으니까. 내신은 12번을 잘 봐야 되는데 수능 한 번만 잘 보면 된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돼요. 특히 남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얘들이 뻔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얘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뭔가는 잘 될 거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살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성공 시간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치열하게 확보를 해야 되고 현명하게 활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말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공부법인데 이 엊그제 만났던 학생이 삼수를 한 학생을 만났어요. 친척 뭐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학원에 오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고민을 얘기하는 거죠. 삼수인데 걔가 삼수했는데 원래 이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점수가 시원찮아요. 근데 삼수하면은 5년입니다. 이게 공부한 기간이 5년이에요. 고등학교 3년, 재수기간 2년 이렇게 되니까 이게 5년입니다. 5년을 했는데 원래 성적도 시원찮아요. 그러면은 수능 과목이 몇 과목인가 이렇게 보면은 5과목입니다. 5과목. 수능 과목이 5과목이에요. 그럼 이 학생이 한 과목을 1년 한 겁니다. 1년 했는데도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애당초 고1 때부터 그냥 한 과목씩 했더라면 훨씬 더 성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한 과목씩 했더라면.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시 얘기를 조금 하면은 고시를 붙이는데 저희들한테 필요한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그 고시는 과목도 더 많고 내용도 더 어렵고 양도 더 많아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시간이 1년 6개월인데 수능은 양도 적고 고등학교 공부는 질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걔들이 3년이 부족해서 또 2년을 더 하고 또는 재수를 요즘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고 가니까 그렇게 하면은 뭔가는 비효율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거기 이제 왜 비효율성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 과목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깊이 있는 공부가 안 돼. 이게 한 과목을 쭉 들어가야 되는데 쭉 들어가지 않고 찔끔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약한가 이런 데 대한 개념이 생기지가 않아요. 약한 부분이 파악이 돼야 그걸 메워가는 공부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상반기 늦으면은 한 8월까지는 약한 과목을 차례대로 해야 됩니다. 일단 내신을 우리가 버렸다 이렇게 하면은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내신을 할 때는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뭐 시험을 이렇게 보니까 그 내신을 버렸다 이렇게 하면은 정시로 가겠다 하면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이때까지 뭔가는 뭐 고1, 2 해가지고 내신에서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공부에 비효율성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방법을 계속 밀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에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내신을 못했는데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은 수능은 성과가 비합적으로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애들이 5과목인데 전부 못하진 않아요. 전부 못하진 않고 본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먼저 하든 아니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하든 한 과목씩 이렇게 독파를 해와야 돼요. 그래서 예컨대 과탐이다 이렇게 하면은 과탐 지리를 생물을 선택했다 이렇게 하면 과탐에 요것만 하는 겁니다. 요것만 해서 생물을 해보니까 이게 한 30일이면 내가 생물에 대해서는 마스터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는 끝난 겁니다. 요렇게 잡아야 돼요. 요렇게 잡아오면은 또 학생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그럼 생물하고 그 다음에 약한 과목이 수학이어서 수학하다 보면 생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란 부분이 이렇게 합격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게 목표점을 100으로 하면은 여기에 생물을 잡았을 때 이 구간이 중요합니다. 이 구간이. 그렇게 해서 이 구간이 예컨대 30일 걸렸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과목을 하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0으로 내려오지는 않아요. 0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학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한 60에 내려왔다. 이렇게 40 정도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돌아왔을 때 이걸 다시 100으로 올린다. 이렇게 할 때는 30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10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다른 과목 하느라고 이걸 또 놓으면은 이번에 놓은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한 80 정도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이걸 100으로 만드는 데는 5시면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 교육 전문가들은 이 라인을 의미를 둬요. 이 라인을. 이 올라가는 라인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면 요 떨어지는 라인을 자꾸 염려를 합니다. 그렇게 요렇게 단축하면은 나중에는 다른 과목을 하더라도 합격선 위에서 학생의 실력이 유지가 돼요. 요렇게 해서 5과목을 일주일 이내에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을 아주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하지 마시고 상반기까지는 약한 과목을 차례대로 정복한다. 요 기준을 세우는 것이 남은 시간에 할 일이다. 또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윈터스쿨의 이제 2개월 목표인데 공부 방법을 효율적인 부분을 좀 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똑같이 하면 똑같아져요. 똑같이 하면. 그럼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공부 방법을 변화를 줄 필요가 있고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부 집중 위한 생활 습관 정립이 좀 필요해요. 근데 학생들이 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한 생활을 안 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게 상호 연결된 부분입니다. 효과적으로 공부가 안 되니까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고 힘이 들어요. 힘이 들다 보니까 또 공부 시간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상호 이제 나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개선하자 이런 부분이고 결국은 3번에 보면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하는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얘들이 머리가 엄청 좋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고등학생들에게 훨씬 더 학업 성과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부분은 방법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 방법들이 다 미숙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요. 근데 최상위권 학생들이 하는 공부 방법은 또 정해져 있어요. 이따가 또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어쨌든
최상위권 학생들 하는 공부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그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 4번, 5번,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목표들은 아니겠습니다. 그 윈터스쿨 이제 그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한 달이 남았는데, 이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한 달 동안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약한 과목이나 싫은 과목만 이렇게 한 과목 정도 하고 오세요. 한 과목 정도만. 덩치 너무 큰 거 말고. 덩치를 너무 큰 걸 잡는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질립니다. 그 국영수는 특히 학원에 오면 해결하니까 가벼운 걸 하세요. 가벼운 걸. 가탐, 사탐. 아니면 1번 약한 과목, 싫은 과목을 집중 학습하든 아니면 탐구 과목을 하든 둘 중에 택을 해서 욕심내지 마시고 5과목인데 하나만 잡아오면은 4과목이 남는 것이고, 근데 혹여라도 학생이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경쟁력이 특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3과목이 남는 거니까 자신 있는 과목을 늘려가지고 부담되는 과목 수를 줄여가야 돼요. 그래서 1번을 택하든 2번을 택하든 이렇게 하시고, 3번으로는 절대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학습한다. 이거는 하지 마시고, 이거는 실력이 안 늘어요. 1번을 택하든 2번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만 택해서 열심히 하고 온다. 근데 학생이 공부에 대한 탄력이 붙지 않으면은 약한 과목이나 싫은 과목보다는 2번이 가벼울 거예요. 대신에 과탐이나 사탐 집중 학습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강의를 꼭 듣고 오세요.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죠. 영상들이. 그걸로 해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이렇게 강의를 충분히 들었다. 이런 느낌으로 학원에 오면은 한 과목 들면은 4과목 이렇게 남고, 2과목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3과목이 이렇게 남는데, 남은 기간 한 달 동안에 2과목을 부담을 든다. 이런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부담을 지우지 마시고 한 과목 정도 들면은 4과목만 하면 되니까. 12개월 남았는데 4과목이 남았다. 이렇게 하면 충분해요,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죠. 재수는 안 된다. 남은 시간 충분하다. 보면은, 수학을 그냥 임의적입니다. 필요한 시간들. 수학 원투를 하는데 방학 2달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그 다음에 심화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도 2달이면 충분해요. 특히, 윈터스쿨 이 2달 동안은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오전에는 수학, 오후에는 국어, 영어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주말에 할애한다 이런 부분은 그 논외로 하고, 국영수에 대해서 2달이면 기본을 잡습니다. 애가 기초가 되게 약하다 이걸 전제로. 그 다음 학교 돌아가서 심화학습을 하면은 또 어느 정도 잡혀요. 그 다음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미적이나 학통이다 선택 과목이다 이것도 2달이면은, 즉 수학이 6개월이면은 시험을 볼 만한 준비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4개월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면 돼요. 이걸 잘못하면은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합니다. 문제를 자꾸 풀려고. 그거는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자꾸 테크닉을 익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한계가 바로 와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초를 탄탄히 해서 시험 직전에 저 실전감을 최대한 올리는 게 제일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실전 대비 문제풀이 훈련 기간이 있고 선무스쿨에 그때는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능 대비 실전 훈련을 2달 정도 하면은 굳이 재수할 필요는 없다. 기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보면은 자, 수험기간 간략 계산을 하면은 총 4과목입니다. 4과목이면 한 8개월이면 돼요. 영어는 초기에 좀 잡아야 됩니다. 영어를. 초기에 잡으시고, 영어는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그냥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3등급 받겠다. 그래도 편차가 크지 않으니까. 대신에 그래도 영어가 이제는 현 정부 들어서서는 어렵게 내지는 못할 거예요. 이번에도 쉽게 냈고 앞으로 쉽게 내니까 너무 과한 투자도 문제가 생기지만은 또 너무 적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과목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초기에 영어를 어느 정도 잡고 그 다음 유지를 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단어를 매일 외운다. 그 다음에 문법 일정 수준 유지를 한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훈련 기간에 감을 좀 올린다 이렇게 하면은 영어가 쉽게 나오면은 한 2등급 정도는 하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은 4과목입니다. 4과목. 그 4과목이니까 남은 시간은 충분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 대학은 최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폭발되는 에너지도 나오고 목표 의식도 높아지니까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제 보다 근원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적 부진. 뭐 성적이 잘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이 없으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성적 부진인데 이 공부 시간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안 하냐? 우리 애는 왜 안 하냐? 공부 방법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공부든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상호 이제 호환되는 겁니다. 근데 뭐 수영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수영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면 수영을 잘하기 위한 훈련 시간이 줄어들겠죠. 계속 이렇게 나쁜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하나하나 좀 살피겠습니다. 잘 봐서 상위권 학생하고 하위권 학생 공부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근데 상위권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 깨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깨치는 경우가. 왜 이제 깨치는가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방법을 본인이 이렇게 터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공부에 대한 투입 시간이 적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효율성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에 대한 터득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보면은 하위권 학생들은 공부 시간의 양적 확보에 대한 인식이 되게 강합니다. 얘들이 우리 어릴 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험이 없을 때는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결심하는 게 자는 시간 줄이자 이걸 결심해요. 그 공부의 양적 시간 확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잡니다. 얘들. 어느 학교든 전교 1등한 학생은 시험기간하고 시험기간이 아닌 때 큰 생활의 차이가 없어요. 비슷합니다. 11시에 자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거나 7시에 일어나고 아니면 12시에 자면은 아침 7시 정도 일어나는 그 생활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2번에 보십시오. 이 하위권 학생들은 공부의 휴식과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쉬는 건지 공부를 하는 건지 규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소홀함이 발생하는 거죠. 그 수업 시간에 소홀함이 발생하니까 내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합니다. 이거는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 쉬는 시간에 이거는 쉬는 시간이니까. 뚜렷해요, 경계가. 이게 내면으로 보면은 목표의식이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시간에 내가 졸거나 이렇게 수업을 소리 하게 되면은 저녁에 공부해야 될 게 늘어난다. 이런 부담이다. 여기다 인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정신력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결심이 약하냐? 왜 작심삼일이냐? 이렇게 하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육체적 컨디션을 되게 살핍니다. 얘들이. 피곤하면 공부가 안 된다. 충분히 자야 된다. 좋은 걸 먹어야 된다. 주말에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공부의 효율성에 대한 개념이 있고 이 학생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 동선이 되게 복잡해요. 공부에 애초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뭐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친구하고 뭐 갈등도 있고 친구하고 또 뭐 도움도 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자기주도 학습 이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착각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그럼 이 학생들은 뭐 자기주도 안 합니까? 이 학생들 더 하지. 근데 이 학생들은 자기주도 개념을 효율성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데 내가 하면은 5시간 걸리는데 선생님은 도움을 받으니까 1시간만 해결되더라. 이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 자기주도를 같이 하는데 얘는 효율성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 얘기가 전부 혼자 한다 이런 개념으로 잘못 오인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주체적으로 성적을 올리자. 이게 자기주도지.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내 혼자 한다 이 부분 아니고 이것도 그렇죠. 이 강사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엄청 강합니다. 저 선생님 아니면 뭐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강의 내용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선택지가 많지 않은 선생님을 할지라도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좋다. 이렇게 하면 그 선생님을 택하는 거예요. 쏠림이 없어요. 목표가 뚜렷하니까. 그 다음 7번입니다. 이것도 여러 과목을 동시에 안 쓰면 됩니다.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하면은 맨날 앞부분만 해요. 수학으로 치면 맨날 집합. 영어로 쳐도 맨날 앞부분. 혹시 이제 애들 책을 보면은 앞부분만 새까맣습니다.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 건데, 교재가. 개념에 연결이 없어요. 끊어서 보는 겁니다. 끊어서 보다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 편한 부분만 이렇게 봐요. 근데 상위권 학생들은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여기다 인식이 아주 강해요. 이번에도 수능 만점자들의 인터뷰가 이제 나오겠죠. 발표가 되면은 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문제집 한 거 다 풀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요. 얘들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오늘은 수학 문제집을 다 풀어야 되겠다. 이 개념을 가지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 약점이 드러나죠. 예컨대 미분 부분에 어느 부분에 약하다. 수학은 지금 오래돼서 영어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어도 애들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은 영어를 오늘을 쭉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관계대명사가 자꾸 틀린다 이렇게 하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책을 여러 권 구해가지고 문제집을 여러 권 구해서 관계대명사만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약점이 강점이 되는 것이고 강점은 또 유지가 되니까 이 학생들은 약점이 없어지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학생들이 그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게 8번으로 연결이 돼요. 약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어떤 날은 다 약한 것 같고 어떤 날은 다 강한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이 학생들은 그런 부분이 생긴 거죠. 생기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구체적 액션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9번도 한번 보십시오.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이. 왜 두려운가 하면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약하니까요.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고 알고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실전에서 과연 이 보완이 제대로 됐는가를 확인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그 시험에 임박해서 에너지 폭발력이 부족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약한 부분이 예컨대 4군데가 있다. 오늘 밤에 이걸 보완하지 않으면 내일 내신 박살난다. 이 개념이 있는 겁니다. 개념이 있으니까 에너지를 동원해요. 그 부분을 익히려고. 그런데 하위권 학생들은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오늘 늦게까지 공부하든 아니면 일찍 자든 결과는 똑같다. 이 생각을 하고 그냥 자는 겁니다. 아니면 무리해서 공부를 하든지. 그래서 그 결과로서 공부에 대한 자발적 동기 이런 부분이 약화되는 거죠. 목표가 약해지니까. 어떤 부분이 약하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돼야 내가 보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니까 동기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위권 학생하고 최상위권 학생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어느 쪽이 공부하기가 쉬운가를 보시면 돼요. 이게 더 쉬워요. 이게. 충분히 자고 수업 시간은 듣고 쉬는 시간은 쉬고. 그러니까 이쪽 라인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이 방식이. 생활이.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계속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훨씬 더 힘듭니다. 수면 시간도 단축해야 되고 생활도 복잡하고 공부도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동기도 약하고 이렇게 되니까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목표로부터 자꾸 이탈하고 이 학생들은 목표에 점점 더 이렇게 강하게 접근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바꾸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공부한 걸 바꾸자. 우리 지난번에 썸머스쿨도 그러하고 1번을 되게 강조합니다. 수면은 충분히 취해야 돼요. 우리가 신림동에 고시생이 오면은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뭘 시키는가 하면은 몇 시간 자면 개운하냐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학생들이 저는 잠이 많아서 7시간 자야 돼요. 이렇게 하면 8시간 자라고 강제력을 부여해요. 8시간 이상 자라.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생은 성장기에 있습니다.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 7시간 이상은 무조건 자야 돼요. 예컨대 애들이 잠을 10시간 잔다 이렇게 가정하더라도 14시간이 남습니다. 밥을 2시간 먹어도 12시간이 남아요. 이 12시간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다. 이 부분이면은 고등학교 공부는 충분한 거 넘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로 줄이면 안 됩니다. 그 수면은 충분히 취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렇습니다. 애들이 아직은 공부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깨우는데 그렇게 힘을 써요. 깨우는데. 애들이 안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잠을 강제로 적어요.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재우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면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저절로 일어나니까 12시 전에는 무조건 재우고 7시 전에는 절대로 깨우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면은 두뇌가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본인은
이 수면 시간을 줄이게 되면은 힘이 들죠. 힘이 드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질이 아주 떨어지고 생활을 아주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들어오면 그렇게 시킬 거예요. 공부하고 휴식하고 자고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줄이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힘드니까 딴짓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주말은 무조건 쉬게 만들어야 돼요. 주말은. 엄마들이 주중에 열심히 하고 주말에도 자꾸 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망치는 겁니다. 충분해요. 이게 주말을 무조건 충분히 쉬어야 주중에 탄력이 나와요. 주중에. 근데 이걸 주말을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학교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시간 확보가 충분치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윈터스쿨은 방학이니까 온종일 시간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 리듬을 좀 잡아줘야 돼요. 리듬을.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주중에 무조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걸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그냥 직장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장이 주말에도 나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액션들이 있어요. 그건 태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 회사를 그만두든지 후자를 하겠죠. 하기 때문에 주말은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 주말을 애들을 쉬게 할 때는 본인의 시간이니까 절대로 타치를 하지 마세요. 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애가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가 좋아하는 거 할 겁니다. 좋아하는 거 하면은 그는 충분히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학생이 생활을 단순화시키면서 희생하면서 본인 공부를 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특정 시점이 되면은 주말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시험 임박하면. 그러니까 겨울에 왔을 때는 주말은 무조건 쉰다. 그러니까 리듬을 좀 잡아야 되고 4번입니다. 수업 내용을 익히는 데 집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학원은 겨울 방학 동안은 숙제를 주지 않습니다. 숙제가 없어요. 숙제 필요 없어요. 숙제를 하게 되면은 숙제하느라고 수업 내용을 못 익힙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도 이제 그 숙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형들의 인식을 이렇게 바꾸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뭔가 하면은 숙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일주일에 한 2번 수업을 한다. 이렇게 하면 날이 비니까 수업이 예컨대 화요일 하고 금요일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수목이 비니까 이 공부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 숙제가 필요한데 우리 가정은 매일 합니다. 매일 하기 때문에 숙제가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제일 학생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은 내용입니다. 수업 내용. 이 숙제를 하다가 수업 내용을 익힌다, 놓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 선생님들은 머리를 빨리 이식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그 과목만 하니까 많은 걸 습득해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게 빨리빨리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숙제를 하게 되느라고 그 시간을 빼버리면은 수업 내용의 익힘이 약해지니까 그건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으니까 수업 내용을 익히는 부분이 가장 1순위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5번입니다. 강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공부 초기에는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수능이 다가오면은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이때 비로소 이제 자기주도 학습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때는 날개시지 가능합니다. 내용은 충분히 전달받았으니까 이제 내 몫의 훈련이 남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부 초기에는 강의를 많이 듣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강의 시간이 줄어들고 본인 시간이 늘어나고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6번입니다. 약점에 대한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 약점에 대한 인식을 하자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을 오지 않으면 약점에 대한 인식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애도 그렇습니다. 우리 애가 아니라 우리 이제 학생들이 성적이 안 나오면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실수를 했어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문제를 틀리면은.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실력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학 문제를 5분에 걸려가지고 이거 정답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3분짜리입니다. 3분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틀린 문제입니다. 틀린 문제인데 이 모든 시험을 실전 철회하지 않으면은 그냥 문제집을 풀어서 5분에 풀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문제를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3분짜리 나오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을 통해서 실천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타임 어택에 대한 문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안 되고 이런 3분짜리 문제를 5분에 사고하는 것과 3분짜리 문제를 3분에 사고하는 과정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실전에 적합하게 머리 고정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사실은 불가능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숙제를 잔뜩 내주는데 그걸 오로지 학생의 힘으로 풀어온다. 이런 부분이 실전하고 유리되는 부분이 있어요. 괴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만큼은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학사 일정인데 일단은 1, 2월이 너무 중요합니다. 1, 2월이 너무 중요합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8월이 또 중요한 시간이죠. 여름이니까. 그래서 1월 달에 공부 패턴을 확고하게 잡고 이 잡힌 부분을 가지고 학교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유지가 될 겁니다. 유지가 되면은 주말에는 오세요. 주말에는. 학교가 멀리 있으면은 주말에 와서 이걸 유지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 드러난 문제점 보완을 좀 하고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여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여름방학 때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나머지 여름방학이 지나면은 9월 평가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한 70일이 남죠. 이때는 오로지 수능에 집중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6월 평가 모의고사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기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다져야 됩니다. 다지는 과정에서 문제풀이가 가미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풀이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성장이 금방 멈춰버려요. 그 기본을 닦으면서 문제풀이를 한다 이렇게 하시고 시험 직전에는 최종적으로 실천을 계속 훈련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대학을 가는가 이 부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가치는 내가 베스트를 다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베스트를 다한 결과물이 뭐 서울대학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만족도가 100으로 나올 것이고 내가 베스트를 다 했는데 뭐 대학이 인서울 정도다 이렇게 하면 그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거기서 더 이상 뭘 한다 이런 부분은 안 되니까요. 대학 목표보다는 대학 목표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또 효과적으로 했는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인데 이거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EBS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수능 대비 고난도 문제 풀이도 하고 엔제 풀이도 하고 이런 부분은 찬찬히 보시면 되는데 아직은 구체화되기에는 조금 이렇게 복잡한 내용일 겁니다. 어쨌든 학원이 아주 세밀한 커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학원은 과정인데 우리가 7단계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보면은 일단은 오면은 그 전날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복습 테스트를 해요. 그 다음에 3시간 정도 강의를 한 다음에 1시간 정도는 맞춤형으로 개별식 과외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제대로 익혔는가, 익히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선생님들이 하고 대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한 다음에는 의학 부분을 합니다. 국어하고 영어를 하는데 국어나 영어는 수학과 다르게 약간은 감이 계속 유지가 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국어를 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영어를 하는 쪽으로 하고 그래도 학생들의 수준이 각각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는 과외식 개별 지도를 하는데 클리닉 개념보다는 좀 발전된 개념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는 자기주도 자율학습 단계로 들어가고 마치기 전에 한 20분 정도 데일리 영어 단어 테스트를 봅니다. 그 단어를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계속 관리가 될 겁니다. 등록석 혜택인데 뭐 2번이나 8번까지는 이렇게 각자에 맡기고 1번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학사를 무료로 지원하는데 이 부분이 되게 학습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이게 대치동에 와서 공부하고 싶은데 지방에서 온다 이렇게 하면은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학사 비용이 드니까요. 그래서 학사를 또 뭐 1인 2실 한 방에다 1실 2인 뭐 이렇게 3인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넣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공부하는 데 필요가 방에 들어가서 풀려야 되는데 필요가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인 1실로 하는데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 원룸이 근사합니다. 남학생, 여학생 분리된 원룸인데 충분해요. 이게 책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침대가 있고 그 다음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샤워실이 다 있습니다. 1인은 다 있고 세탁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학생관도 한번 볼까요? 뭐 비슷합니다. 구조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널찍하게 돼 있습니다. 크기는 다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들어와서 생활할 때 일단 저기에 도착하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수거를 할 겁니다. 애들이 저녁 10시까지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원룸에 들어가면은 보상심리가 확 발동해요. 그 핸드폰 하루 종일 봅니다. 아침에 늦게 뭐 일어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핸드폰 수거하고 또 들어오게 되면은 원룸을 쓰게 되면은 전자기기 이런 부분도 다 해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학원에 왔을 때는 핸드폰을 쉬는 시간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잠잘 때는 안 된다. 그 다음 노트북을 가지고 온다 이런 부분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들어와서 오로지 열심히 공부만 하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야 돼요. 우리 선생님인데 오늘 이제 수학 선생님하고 국어 선생님들은 참석을 하셨고 영어 선생님이 일이 있어서 못 오셔가지고 제가 영어 선생님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이 강원 예고를 나오셨는데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강원도 도지사상을 수상했어요. 아주 실력 있는 분이고 서울대 영어 교육과니까 영어에 대한 전문가이고 그 다음에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행정고시까지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강의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서울대학교 영어 교육과에서도 강의 평가를 1등을 계속했으니까 아주 뛰어난 선생님이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곧 저 뒤를 이어서 수학에 대한 진행, 국에 대한 진행을 말씀을 자세히 드릴 겁니다. 아주 우수한 선생님들, 어려운 선생님들을 모셨다 이렇게 됩니다. 제 설명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저 이따가 하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